사모님 내려오셨습니까? 본사 임원들이 제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옆에서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식 코너 아줌마 주제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마트 체인 전체를 세운 공동 창업주라는 사실을요. 사흘 전 저는 마트 2층 시식대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주말을 앞두고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스쳤고 손은 익숙하게 국물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 스케줄에 맞춰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고 동시에 회의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고객의 진짜 목소리가 궁금했습니다. 시식 코너는 그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많은 단골 고객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젊은 엄마가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따뜻한 국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영자로 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낮은 자리에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트레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 하나가 시식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이 마트에 20년 단골이시고 늘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지친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물컵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박 여사는 제 손에서 컵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씨, 저 사기당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변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믿었어요.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손에 든 국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박 여사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일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여사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신고는 하셨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셨습니다. 한미정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래요. 신고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한미정. 제가 건네던 국물컵이 트레이 위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창의 이름. 늘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하던 그 사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미정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여사의 눈물을 보니 미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 여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명함도 있고 사무실도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박 여사가 돌아가신 후 저는 시식대 앞에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국물을 따르고 고객들에게 건네고 트레이를 정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고 박 여사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오가는 소리, 카트 바퀴가 구르는 소리, 계산대에서 물건을 찍는 소리. 일상적인 마트의 소음 속에서 저는 조용히 다음 행동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경영 전략 노트의 첫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시험대에 올려야 드러난다. 그때 저는 사업 초기 수많은 거래처와 협력업체를 만나며 그 원칙을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트레이 위에 놓인 집게를 정리하며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아? 그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로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동창. 방금 전 박 여사를 울린 바로 그 사람. 저는 국물 컵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미정은 제 앞까지 다가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은아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이미 제 모습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식대 앞에 선 저, 앞치마를 두른 저, 국물 냄새가 배어있을 저.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미정은 시식대를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다볼 때 미정은 늘 저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30년 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이 시식 컵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힘들겠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미정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동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확인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부동산 컨설팅 일하는데 꽤 잘 돼. 이번에 큰 프로젝트도 하나 따냈어. 너도 힘들면 연락해. 뭐라도 소개해 줄게.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식대를 떠났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손에 든 명품 가방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손에 쥔 집게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방 여사를 울린 사람이 저 앞에서 태연하게 자신의 성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는 듯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서두르면 안 돼.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식대 근처에서 일하는 연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제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은님, 아까 그분 아는 사이세요? 저는 트레이를 정리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옛날 동창이에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투가 좀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연주는 제 얼굴을 살피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서서 함께 시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 조용한 연대감이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 하나가 시식대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였습니다. 마트에 오랜 단골이시고 늘 장을 보고 나면 시식대에 들러 인사를 건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박 여사처럼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여사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이 여사는 국물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씨, 저도 당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미정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 투자한다고 돈을 맡겼는데 연락이 안 돼요. 남편 퇴직금까지 넣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아니, 아마도 더 많을 것입니다. 미정이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그녀가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지만 저는 얼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여사 앞에서 저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여사님, 신고하셨어요?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했어요. 근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받아서. 저는 이 여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여사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 이 여사, 두 분 모두 이 마트의 소중한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믿고 찾아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사기를 당했고 그 가해자가 제 앞에서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이 여사가 우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은님, 혹시 아까 그 동창분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분이 그 한미정? 네. 연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집게로 트레이를 정리했습니다. 침착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제 할 일을 이어갔습니다. 연주는 제 옆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정은님, 제가 들은 얘긴데요. 저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한미정 씨가 우리 마트에 입점 신청했대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요. 마트 내에 상담 부스 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정이 이 마트에 입점한다? 더 많은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기회를 만들려는 건가?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연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사에서 입점 업체 최종 검토 회의가 있대요. 그때 프레젠테이션하고 승인 받으면 한 달 내로 입점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님,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연주는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남편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일 끝났어요? 피곤하시죠? 남편과 저는 결혼 초부터 서로 존댓말을 써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동창을 만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잠시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경영 전략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젊은 시절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시험대에 올려야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진실이 나타난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사업 초기에 썼던 원칙이었습니다. 수많은 거래처를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신뢰도 쌓으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저는 그 원칙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회사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 원칙이 다시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미정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본사회의 있잖아요. 입점업체 최종 검토 회의요.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알아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참석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이 여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미정이라는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지. 남편은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마트로 출근하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본사 회의실에서 미정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화려한 자료와 달콤한 말로 입점을 승인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시식 코너 아줌마가 아니라 공동 창업주로서 이제 곧 미정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말입니다. 시험대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오후 3시가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식대 앞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고 저는 다음 시간대 준비를 위해 냄비를 씻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시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 2명이 빠르게 뛰어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 관리자 김 과장이 당황한 얼굴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 났는데.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불안한 공기가 매장 안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 저를 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제가 시식 담당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긴급 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지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육류 냉장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경고등이 켜졌는데 본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기사님은 최소 1시간은 걸린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이상은 단순한 기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면 육류 전체가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건 수백만 원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고객 신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 과장은 놀란 듯 저를 보았지만 곧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미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도계는 이미 1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육류들이 서서히 변색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든 얼음팩을 가져다 붙여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단 선반에 있는 육류부터 아이스박스로 옮겨주세요. 온도가 낮은 곳이 우선입니다. 연주님, 밀폐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 창고 문은 최대한 열지 마세요. 공기 순환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직원들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식대에서 일하는 모습만 봤던 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시는 예상 밖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일렬로 늘어섰고
육류들이 신속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며 계속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님, 임시 냉장고 확보 가능한지 매대 쪽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폐기 기준 시간 기록은 꼭 남겨놓으시고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점차 정리되고 모두가 하나의 흐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급 냉장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 물류팀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물류팀입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냉장 차량 요청합니다. 2호점 육류 냉장고 온도 이상으로 즉시 이송 필요합니다. 코드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정체가 일부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회사의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사모님 긴급 승인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즉각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10분 내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몇몇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옆에 있던 연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역시 그랬구나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육류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도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그들의 시선이 가끔씩 제게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8분 후 긴급 냉장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신속하게 육류를 옮겼고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상품이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손실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제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님 정말 감사합니다. 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모두 잘하셨어요. 하지만 김 과장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식대로 돌아오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육류 코너 근처에서 장을 보고 있었고 방금 전 상황을 멀리서 지켜본 듯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시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아마도 전화 통화 일부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식대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정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불안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은이 대체 뭐지? 저 여자가 왜 저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미정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휴게실로 향하는데 연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하셨어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정은님은 정말.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다음 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흘러나간 것, 직원들의 놀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의 의심 어린 표정, 모든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그날 밤 미정은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지시하던 모습, 직원들이 따르던 모습,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단어. 그녀는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업계 지인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미정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있잖아. 이정은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마트 관련해서. 이정은? 그게 누군데? 같은 동네 살던 동창인데. 지금 그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뭔가 이상해. 직원들이 다 말 듣고 본사에 전화해서 뭔가 승인받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혹시 그 사람이 마트 사장이랑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알아봐 줄게. 며칠 걸릴 거야. 고마워. 빨리 좀 부탁해.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험대는 이미 준비되었고 심판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미정이 마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도 들지 않고 매장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며 직원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식대에서 냄비를 준비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과일 코너 근처에서 정리 중이던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무엇인가를 묻는 듯했고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미정은 계산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접근해서는 무언가를 물어보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건 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미정은 마침내 연주를 발견했습니다. 연주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 근처에서 반품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녀에게 다가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연주의 표정 변화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미정의 질문을 듣고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려는 듯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연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양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다들 내 질문을 피하고 있어. 저는 시식대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후 2시쯤 시식대에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김할머니였습니다. 이 마트의 가장 오랜 단골 중 한 분이시고 늘 손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따뜻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김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컵을 꽉 쥐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김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려다가 목이 메이셨는지 잠시 입술을 떨기만 하셨습니다. 정은 씨,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으로 더 다가가 앉았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기당했어요. 한미정이라는 사람한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김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좋은 투자처 있다고 믿었어요. 노후 자금 다 넣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노년을 준비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으신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꼭 해결해 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멀리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통로 저편에서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떨어뜨린 장바구니가 굴러가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방금 전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말한 자신의 이름을, 사기당했다는 말을, 그리고 제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에 있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러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마트 출구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흐트러졌고 중간에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들켰어. 정은이가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모두 정은이한테 말하고 있어.
저는 미정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김할머니를 편히 모셔드린 후 저는 다시 시식대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국물을 따르고 트레이를 정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이 여사, 김할머니. 세 분 모두 제가 아끼는 단골 고객이셨고 모두 같은 사람에게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연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님, 다음 주 회의에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입점업체 검토 회의요.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정 씨를 직접 보시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연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안도감,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복수? 많은 사람들이 제 행동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주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되짚었습니다. 미정의 조급한 탐문, 김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미정이 진실을 눈치챈 순간의 그 표정.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 회의에 참석할게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멈춰도 돼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막는 거고요.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경영 전략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제 필체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시험대에 올려야 드러난다.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정의다. 노트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라는 것을. 다음 주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미정의 거짓과 제 진실이 부딪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회의 전날 오후 마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식대 앞에서 국물을 따르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마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시식대로 오지 않고 매장 이곳저곳을 서성이며 저를 관찰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시식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도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국물 컵을 건넬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미정은 시식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저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죠.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지나다니고 직원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너 혹시 이 마트 사장이랑 아는 사이야?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절박했습니다. 미정은 지난 며칠간 계속 의심해왔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동창의 얼굴에서 지금은 우월감도 자신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 미정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내일이 뭔데?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본사에서 입점업체 최종 검토 회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마트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어.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휴게실에 들어서자 연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님, 오늘 미정 씨 왔었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모든 게 내일 정리될 거예요. 연주는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도시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그저 하루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내일 회의, 정말 나가시겠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참석할게요. 남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 동창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우리 고객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함께 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임원들이 저를 보는 모습, 그리고 미정의 얼굴에 떠오를 표정들,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 내일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정장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바지, 흰색 블라우스, 2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옷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갈아입었습니다. 재킷을 입자 어깨가 곧게 펴졌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 아줌마가 아니라 회사를 이끌던 경영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였으니까요.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입든 말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간단한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집을 나서는 순간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본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 매일 다니던 길이었으니까요.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로비가 보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은 침착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의실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미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제자리,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었고 손잡이에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회사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서게 된 이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도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동시에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동작처럼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서 USB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각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줍지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은 크게 떠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목에 있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은 서류를 붙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했어. 저 사람들이 정은이한테. 저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저는 회의실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침착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임원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석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는 2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지만 이 자리만은 제 이름표를 그대로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제야 임원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했던 전무님, 성실했던 이사님, 그리고 신입 임원으로 들어왔던 과장님까지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미정.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점업체 최종 검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한미정 대표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 입점건입니다. 저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는 손이 떨렸고 케이블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도와주려 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해냈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떴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이었지만 지금 그 화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정과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부동산 컨설팅은 고객 중심에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자산 증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맡은 의 상담 부스를 통해 고객님들께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뚝 끊어졌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귀사 고객 중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피해요? 무슨 피해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장의 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씩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희 마트 단골 고객 세 분이 귀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며 이름을 읽었습니다. 박 여사님, 전 재산 3천만 원을 투자하셨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정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여사님, 남편 퇴직금 5천만 원을 맡기셨다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미정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김할머니, 평생 모은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미정의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서는 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제가 시식대에서 직접 만난 분들입니다. 하루는 국물 한 잔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날은 제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귀사 대표님, 이분들이 귀사 고객이 맞습니까? 미정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대표이시면서 몰랐다고요? 미정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시식 코너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고객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경영자의 책임이니까요. 대표라는 직함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건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대표의 책임입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이 업체의 입점은 불가합니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대표님, 제 목소리에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배상 절차 안내해 드리세요. 30일 내로 전액 배상하십시오. 그것이 대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미정이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입점 거부가 아니라 고객을 지키는 회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세요.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회의실을 나서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업체의 입점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심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오만과 책임 회피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고 도시는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밝은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미정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시식대로 고객들 곁으로 제가 진짜 배우고 싶었던 그 자리로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잡고 밖을 돌아봤습니다. 미정이 회의실에서 뛰쳐나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며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가 계세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남편은 제 얼굴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복도에는 저와 미정만 남았습니다. 긴 복도는 고요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제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은아, 아니 사모님, 진짜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할 줄 몰랐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중간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무릎 꿇은 채 있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녀의 굴복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미정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듯 제 팔에 의지했다가 곧 스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복도 한쪽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창가 근처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자마자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우는 것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한참 후 미정이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됐어. 빚이 쌓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도 모른 척했어. 아니, 모르고 싶었어.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눈밑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정은이 너는 항상 잘 살 줄 알았어. 모든 게 순탄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안심했어. 적어도 나보다는 못 사는구나 싶어서. 그 고백은 솔직했고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때로는 남의 불행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약한 존재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미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병원을 오가며 회사 일도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이 올까 두려울 정도로요. 미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권리는 없으니까요. 제 어려움이 남에게 상처 줄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요. 미정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미정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제는 제 말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세요. 사람의 위치는 언제든 변합니다. 오늘 높은 곳에 있다가 내일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평생을 말해줍니다. 미정은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새기듯 듣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세요. 피해자분들께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사세요. 그게 전부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전보다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은아. 아니, 정은님. 이 기회를, 깨달을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힘없었지만 등은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저는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가 보였고 작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정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트 시식대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국물을 끓이고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박 여사님, 이 여사님, 김할머니를 다시 뵀습니다. 세 분 모두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씨, 돈 돌려받았어요. 전액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전액 배상 완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르게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미정. 저는 잠시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식대로 돌아왔습니다. 고객 한 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국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나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갈 원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 2층 시식대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국물 냄새가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고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컵에 국물을 따르고 미소를 지으며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장 대신 앞치마를 입고 회의실 대신 시식대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박 여사님이 시식대로 다가오셨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정은 씨, 오늘 국물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맛으로 준비했어요. 박 여사님은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은 씨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진 거죠.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안정을 되찾은 손이었습니다. 이 여사님과 김할머니도 지난주에 다녀가셨습니다. 세 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은 씨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시식대 근처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냄비를 확인하고 다음 시간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미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니트를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 대신 작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우월감도 자만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식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 씨, 시식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정은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건네는 제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을 뜬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회, 감사, 그리고 희망. 맛있네요. 그 짧은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물이 맛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저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은 씨.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조용한 순간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미정은 국물을 천천히 마시고 빈 컵을 정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후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어깨는 가벼웠고 걸음은 차분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식대 옆에서 지켜보던 연주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하셨네요, 그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연주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은 님도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 용서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연주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이해한 듯 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고객들을 응대하고 냄비를 씻고 시식대를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시식대를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슬픔을 들었고 미정의 오만을 목격했고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결국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나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자리와 마음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 창업주라는 직함도, 시식 코너 직원이라는 위치도, 그것은 그저 이름표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보듬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해줍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늘 같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권력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않고, 어려움으로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으며 언제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시식대에서든 회의실에서든 어디에 있든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식대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준비하고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연주가 옆에서 인사를 건넸고
박 여사님이 밝은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도 마트는 평범하게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시식 코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서 한 사람의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작은 시식대에서 시작되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국물 컵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자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진실을 지켜내는 일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습니다.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입고 있든 언제나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